예, 저기, 선거에서 어떤 이제 주장을 여태까지 했던 거, 이 경우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게 어떤 이유에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는 데에는 그 사람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죠.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과거 코미디언 이주일이 이제 좀 모자란 척을 해가지고 팬들한테 우월감을 줘서 이제 그 인기를 얻었듯이 코미디 황제로 올라섰듯이 그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생활, 자기의 어떻게 삶의 어떤 그런 거에,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가책하는 거죠. 나는 이게 부족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었다. 네? 그런 얘기들인 거. 네? 비록 구체적으로 현재, 불이익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그걸 아니까 계속 자기 마음의 상처를 남죠. 이럴 때 자기는 나보다 모범적인 삶을 봐가면서 지도자만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그렇게 요새 세상에 무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렇게 좀 깨끗하게 좀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범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걸 위해서는, 저 사람은, 나도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그래도 용서받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 남들한테 존경받는 자리로 올라선다. 그러면 나 정도야, 그냥, 내가 조금, 과거에 좀, 말투가 좀 험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자기 위안을 이렇게 받죠? 이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를 앞에 세운다는 거. 반면교사라는 말도 참 적합하지 않죠. 반면교사를 세웠다면은 그만큼 자기는 그처럼 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도 더 잘 됐다. 나는 오히려 이제 괜찮다. 이런 정도는 이제 그건 따르지 않는다기보다는 자기로서는 소극적인 거,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위안이죠. 내가 어떻게 더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도자를 보고 그냥 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좀 어떻게 세상이 다 이렇게 환경이 나쁘면 사람이 좀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위안을 받는 그런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제 어떤 개인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누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걸 떠나서 자기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아무도 없는 이제 깊혀서 들어가서 어디를 찍어야 되나 찍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더 향상되고 그러기를 더 바라는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거를 바라는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더 모범적으로 지내다 이런 쪽의 삶의 태도가 이제 어떤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부류자로서 올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읽어보면 그렇죠, 이제. 후보 인성 때문에 자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늘 향상을 추구하는 쪽에 서고, 자기보다 더 타락한 자도 성공하는데 나쯤이야 괜찮지 하며 자기 위안하는 쪽에 서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향상을 추구하지 않는, 나는 괜찮다, 그런 쪽에 선다는 건 이제 그냥 철학 추구하는 자, 철학자라는 말은 큰일 나죠. 철학 추구하는 자로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근데 이 큰 흐름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평소에 또 제가 주장하던 그대로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 에다가 1 찬설을 하려면 또 이게 찬설 다시 해야죠. 1 의학을 하겠습니다. 친중 2 청와대 3 헌법. 그리고 그 메모 글은 쓰지 않았지만은 광화문이라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얘기하는 게 좀 있지만은, 시간도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1번 친중.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꾸 친중 반미 친중, 그리고 반중 친미 뭐 이런 거로 이슈에 대해서 뚜차 얘기를 주장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봐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제 지금 이제 기존 보수정 김대중 이후로 이렇게 진영이 대립이 되기 전에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그냥 주류 보수, 그래서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 이쪽하고 북방에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 전통적인 대륙과의 친화, 이런 그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이 나뉜 다음에 뉴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이 일제 지배라는 쪽을 많이 합리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뉴라이트에서는 이렇게 보수 자체를 어떤 이제 해양 세력, 이제 그쪽 친화 이쪽으로만 한정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MB 정권 때부터 이제 이명박 정권 시작될 그때부터도 자꾸 뭐 영어도 오렌지라고 좀 하고 어린지라고 하고, 이제 모두가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어화를 추구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그때부터도 시작했죠. 그때는 전통 한자 말살,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걸로 털을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영어를 차기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그러다 박근혜 정권이 그걸 다시 정통 보수 그걸로 돌리려다가 탄핵,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소위 보수를 지칭하는 자 중에서 이런 이제 이제 반중 친미 이런 면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쪽 진영에 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그걸 지적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일반 서면의 경제 그런 거에 맞지 않고, 그리고 대륙 친화적인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렇다고 물론 한미 동맹이 현실이지만 이것을 어떤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그냥 뭐 지도층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중국과 이제 되는 안 되는 거 이건 이제 서민 입장에서 큰일 나고 문화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의 5, 60년대의 어떤 반중국 공산당 그때는 중공 오랑캐에 대해서 우리 중화 문화를 수천년 중화 문화를 끊임없이 유린해왔던 중공 오랑캐 공산당 집권 자체가 오랑캐의 집권이라는 거가 상당히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중공 오랑캐에 관한 거였지 중국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중국과의 친화를 물론 중공도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예전에 여진 청나라 몽고 원나라 이런 데도 다 집권할 때는 자기네들 무력으로 집권했지만 한족화라는 게 있죠. 한족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결국엔 중화 문화로 하는 거. 결국 중공 정권도 한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중국 지도자들만 그냥 고사성어 인용하면서 그냥 자기 문화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습관 표현이 누가 무슨 레닌이 뭐라고 했듯이 우리는 어쩐다. 막스가 뭐라고 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없죠. 무슨 항상 자치 통감에서 그랬다느니 무슨 소동파의 적벽부 어쨌든 간에 중국 고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리고 또 역시 얘기하는 건 좀 이런 친중을 이제 많이 고집한다면 이제 반미 친중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니다. 아니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있지도 않았다. 미국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은 있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있지도 않았다. 당연히 그때의 6.25 때 그런 건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 경남만 남기고 이렇게 된 거는 중공 대만만 남기는 그런 것식으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당연히 근데 이런 대한민국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킨 이유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때 국조선 공산당 김일성 정권은 공산 이데올로기에서 전통 문화를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었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킬 가치가 있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킨 거에 너무도 다행히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백골난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줬다면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근데 좌파 과격파 이런 사람 중에서 점령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령군이냐 아니냐는 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뉴라이트 그 이후로 우리나라 주요 소통수단은 영어가 돼 있고 그렇게 그야말로 2차 대전에 일본을 대일본 제국이죠. 그거를 미국이 점령해서 공용어를 영어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뜻을 묻지 않고 그 전에 복거일이라는 사람이 막 주장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공론은 수그러들었는데 공론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슬그머니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어 공용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영어권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 점령군이라는 말 그것이 그렇게 전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점령하면 그 나라 풍습을 점령한 나라의 풍습대로 바꿔가지고
누구는 또 영어는 세계어라 그러는데, 아니, 세계에서, 그래, 물론 어떤 물론 중국하고 아랍에서도 외국하고 통용할 때 영어를 쓰지만은, 그건 외국 교류하는 거지, 세계어라고 자기네 나라 언어가 다 씁니까, 다? 어? 거기다가 자기네 언어 자체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아시다시피 한자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영어는, 그건 우리말 제대로 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돼. 이건 괜히 누차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런데, 그것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소위 민족성, 주체성이니 무슨 어떤 자존심이니 그런 사치설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자체의 정서 생활이 떨어져가지고, 국민적 정서적 불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왜냐면 성인이 돼도 우리가 완전히 영어에 동화돼서 영어를 쓰는 거는 몰라도 자기 체질화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그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니까 자기네 언어는 아주 밥 먹고 무슨 세수하고, 방송에서 딴 얘기나, 화장실 간 얘기는 빼고, 밥 먹고 세수하고 이런 얘기 빼는 말고는 제대로 된 언어 개념이 없으니까, 지적인 언어 개념. 영어로,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하고 국민 정서, 그것도, 저하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 같은 것도, 우리는 비스켓, 초콜릿이라고 하는 초콜릿, 이렇게, 우리는 맘모스가 훨씬 편한데, 매머드,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하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영어식으로,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언어의 자유도 지금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6.25 때 대한민국을 구해줘가지고, 공산당식으로 언어 생활이 다 바뀌고, 다 풍습이 바뀌고, 이런 걸 구해준 거, 이런 거가 지금은 무색한 상황이 돼 있죠. 그냥 소양 귀신 노릇만 배워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럼 그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를, 우리 역사상, 두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똑같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러일 전쟁보다 앞서 청일 전쟁이 있죠. 둘 다 똑같은 거죠, 사실상. 이제, 2000년 동안 중국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나라 간의 평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이 있은 후에 나라가 평등했지, 그전에는 큰 나라, 작은 나라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지. 어쨌든 간에 중국과 한국은 다른 별개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가 유행이었으니까, 나라 통합? 일본이 통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청나라, 이쪽은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청일전쟁, 일청전쟁 일어났는데, 일본이 이겼죠. 우리가 혈의 누라는 소설에서도 봤듯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럼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면은, 한국은 청나라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때. 청나라로 넘어가서, 예전처럼 그럼, 독립국이 돼, 좀 이렇게 약간, 조공바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제 큰일 나겠다, 우리 영역을 하면서, 진짜 완전 병합을 청나라가 시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일본이 다 구해준 거죠, 구해준 거. 솔직히 말해서.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그럼 일본만 감사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실제 중국 네티즌과 대화하면은, 명나라가 이제 그때 국력을 소모해서 우리로 망했다. 너희들은 그걸, 한국은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 얘기. 사실상 명나라 아니었다면,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서, 그때 오히려, 더 일찌감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조선이 구해졌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해양과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 축전이니까, 이제, 하여튼, 6.25 당시와 그로부터 한 20, 30년간, 이제, 우리가 공산체제를 벗어나고, 대한민국 고유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20, 30년간은, 분명히 우리는 미군과 유엔군에게 백골난만 감사해야 되지만은, 지금의 현실은, 아니, 공짜가 아니다. 너희들 영어권으로 편입하고 완전히 내 문화를 이렇게 갖다 바치라. 갖다 바치는 건 거기다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팔만대장경 이걸 다 중국에 갖다 바쳐야죠. 그러니까 국어기본법으로 한자는 우리 글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이건 다 중국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러고 민족, 그거는 이제 정신은 빼고, 니네 몸뚱이만 우리 이제, 영어권에 갖다 바치라. 그런 결론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진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친미를 했으니까, 한미동맹을 했으니까, 이게 국권이었는데, 지금은 한미동맹 대신에 한국은 고유 문화를 없애고 전부 편입하라. 나라를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런 거니까 이건 이제 친미의 명분이 좀 변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비판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1, 2, 3, 4번호였는데 1번 너무 시간을 잡았네요. 그 다음에 청와대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글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진짜 그냥 이 김에 바로 다시 쓸 것인가 그런 응선을 그런 거 그렇게도 의심도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건 정말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좋지 어떤 사람은 대통령 호칭부 주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 일리 그 사람은 그렇고 사실 생소합니다. 근데 하여튼 당장에는 시설이 용산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보고 청와대로 간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준다. 말은 좋지만은 아니 이건 그러면은 똑같은 말로 그럼 일본에서는 창경궁 있죠? 창경궁 궁궐인데 그거를 동물원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 한국 시민 국민들이 다 이용하도록 했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창경궁을 국민에게 돌려준 거죠. 일제에도? 그럼 일제는 창경궁을 돌려줬으니까 그럼 국민을 위해서 잘했겠네? 그런 말 합니까? 아니죠? 제가 궁궐을 격화시켰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의 존엄은 마찬가지인데, 이 국가, 어떤 중심지, 이거 청와대를 지금 놀이터가 돼 있죠? 예. 가보진 않았지만, 가면 분명히 애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고, 간식 먹고, 아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니, 놀이터가 우리도 솔직히 부족합니까? 공원, 어디 가나 다 공원, 여의도도 불필요한 공원, 여의도 공원은 일부러 세종대왕 하려고 세운 거 다 이렇게 했죠. 여의도가 여의도 광장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중심지가 될 듯 하니까 정치, 증권가도 글러오고, 국회도 글러오고 완전히 중심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광장 갈아엎고 공원을 만들어서 세종상 만들었는데 그 뒤로 오히려 사람들 더 옛날보다 나누죠. 여의도가 물론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뭔가 좀 핵심적인 중심지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세종상 그렇게 참배를 별로 안 했고 그러니까 또 광화문에 세웠고 세종상.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의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청와대에는 이제 다,
놀러 다니는 거, 공원, 여기도 공원도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광화문에도 다 공원과 사실상 시킨 거잖아요? 공원은 아니지만 놀이공원, 와서 놀 수 있는데, 근데 뭐, 청와대까지만 온통 막 노는데 투성이. 그러니까 그건 다시 다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헌법이죠? 헌법에 87년도 헌법 너무 오래됐다고 그거는 뭐 불과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헌법 개정 얘기했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하는데 지금 헌법의 문제점은 오히려 나타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아직도 헌법 개정 지금 하는 사람들 그래도 관념적으로 계속 헌법 개정하는 사람 주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맨날.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 권한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 이전 맘대로 못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수도 이전을 백지화 시키려고 거기 세종시 만드는 걸 백지화 시키는데 그거 못했고, 그거는 헌재가 한 게 아니라 당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쫓겨났고, 국가를 위해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원시키려고 정통보수를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기득권자, 이제 좌파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고, 우파 중에서 이제, 뉴라이트 그런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해양 세력, 친미 일변도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탄핵됐고, 금방이 아니지만 4년 있다. 그 다음에는 하여튼 이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최근도 당연히 그렇고, 무슨 대통령에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다고 그래? 그러고, 오히려 문제점이라면은, 국회의 제어 권력이 없다는 건데, 국회는 3분의 2 정득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0명이 사퇴하면은 그것은 재선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국회 자체는 없어지는 거니까 100명 이상이 사퇴하면 국회 해산은 자체 권한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가 현재 그런 게 없다는 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개헌을 하려면 차라리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개헌을 자꾸 주장하는 쪽은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은 끊임없이 뭔가 그냥 우리 틈을 잡아가지고 그런 내각제적인 그런 지금도 내각제적인 게 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어떻게 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쪽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또 옛날에 이재욱 씨인가 그런 정치인들 자꾸 헌법 개정 확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이심이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전통 그렇게 남아 있어서 헌법에 이제 한자를 자연스럽게 같이 썼죠. 그런데 그 원본 헌법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소위 한가지는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현행 헌법은 너무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전보다도 오히려 오래 갈 듯하죠. 그러니까 그 전 통틀어 1, 2, 3, 4, 5, 0 헌법보다도. 그런데 우리 역사상 동학혁명 여러 가지 그런 거 인격적 있지만 민간 운동은 다 진압됐죠. 프랑스 혁명 그런 거지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중시하는 게 민간 혁명이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우리 역사상 드물게 87년 선거는 그 시위는 유혈은 물론 아니었지만은
그 유혈은 아니었지만 성공한 국민혁명이죠.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역사상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대통령과 국회 이런 것들이 횟수가 일치되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견제하라고 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듯이 87년 넥타이 시위 세대 그때 20, 30대 이제 학생 아니고 젊은 직장인들 다 나가 시위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얻은 헌법이죠.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는 그대로 하라.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해라. 너희들이 하라. 젊은 애들이 젊은 층에서 개헌하자고 막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헌법은 또 우리 국민 정서는 아닙니다. 국민이 모여가지고 헌법 개정하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막 국민이 마치 그 탄핵한 게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것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런 거 전혀. 지금도 그렇게 헌법 개정하는 거 국민 뜻이 전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면을 말하면 헌법 얘기하는 게 국민한테 큰 소구력이라고 말을 요새는 하죠. 네? 호소력, 소구력. 네? 불러일으키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제가 또 글로는 못했었지만은 또 우려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광화문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 유인촌이라는 사람을 왜 옛날에 문화부에서 장관 시킨 것도 저 과분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단지 그냥 그러니까 소위 진영 싸움 그런 거에 능하다는 건지 또 그렇게 시킨 거는 정말 진짜. 그런데 또 시키면서 뭘 하냐면 그 무슨 단체에서 광화문을 갖다가 한글로 바꾸라. 아니 문화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역사를 지워버리고 이게 세종 때 편입한 비한자 문화권 여진족의 세상으로 그러지 않아도 모든 국가기관을 전부 돈 들여가지고 전부 표식을 한자 없애고 이제 그런 생짓을 다 했는데 그래 가장 중심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박정희 때 그거를 그러니까 했었던 거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세멘트로 광화문이라고 한 걸 썼었죠. 박정희 세운 거는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바꾸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중앙청을 뭐 건물을 아쉽지만 이제 없앤 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건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한글 숭배 그 사상이죠. 그야말로 그 무슨 정부라면 뭐 안에 쪼든 한자 그대로라고 바깥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광화문 하면 너무나도 모이는 장소 가장 중심지인데 거기에 한자가 있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였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그냥 완전히 바꾸자는 건데 근데 이게 유인촌 이게 그러니까 관변 밖에서 부추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유인촌이 그러니까 막 검토해보겠다 그런 기사 자꾸 나오고 근데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정권이 지지를 받고 그냥 아주 강력하고 그러고 잘 나가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거 정말 왜냐면 사실 올해 초 작년 후반 이제 광화문은 누가 하겠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진짜 정말 그런 거나 신경 쓸 때가 도저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보 공론화 이런 게 안 되고 그랬지. 정말 윤석열 정권이 잘 되고 한가하고 뭔가 좀 그냥 그랬을 상황이었으면은 아니 그 상당히 이제 진행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족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성질을 긁는 거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하여튼 조명들 항상 아무리 센 걸 해도 햇빛에는 있잖아요. 이 각광 발에서 밑에서 비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발에서
우리가 각광을 받는다 이러면 막 박수 받고 그러면은 너네 각광을 받나 무대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 올려 비치는 그 빛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제 각광.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위인춘이 그 광화문을 한글로 하는 걸 검토한다 그런 막 기사를 막 올릴 때 제가 댓글로 이 정권이 탄핵될 이유 또 생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의사 정권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청와대 그부터 사실 삐끗했지만 처음부터 그 의사 정원 밀어붙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의사 정권 밀어붙이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 광화문까지 무슨 한글로 바꾸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정권 중단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런데 비록 좌파 정권은 이제 노무현 때 이제 그야말로 국어기본법하고 국회 명패 한글로 바꾸고 별 이제 그들도 뭐 양쪽이 다 형통 속으로 여진족과 토착외고가 다 민족 문화 말살에 했다는 건 다 얘기했죠. 그랬지만은 반면에 광화문은 오히려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열 정권은 광화문 뭐 어떻게 하자 이러고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거 네 가지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유화 정책. 좋은 말로 유화, 뭐 나쁜 말로는 또 자꾸 쎄쎄한다 그랬죠. 그 청와대 복원, 헌법 유지, 그리고 광화문 유지. 이런 게 전부 이대로가 전부 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말이 보수 그렇지만은 이 보수다운 진중하고 진득하게 그런 게 별 뉴라이트 영향을 받은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진중한 맛이 없고 이렇게 청와대 줄 바꾸고 헌법을 개정하고 이런 좀 이 보수라면 그야말로 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경망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경망스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개혁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국민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이런 걸 자꾸 되게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청와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이제 좀 무게감 있게 지키는 이런 것이 잘 나왔지 않았던 거 이런 것도 이 국민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이런 거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말로만 이제 진짜 보수 진정 보수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말 올바른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